네,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네.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 취업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되겠습니까? 그럼요. 어디다 얘기할 데도 없고 말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도와드릴까 합니다. 뭐 기업에 궁금한 점들, 뭐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되며 또 나한테 부족한 게 뭔지 그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옆에 내 고민을 들어주고 네.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멘토 한 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구직자분들 중에 많으실 겁니다. 이분이 아마 멘토 역할 톡톡히 이분은 저의 해주실 것 멘토이기도 같아요. 해요. 아, 그래요? 예. 팬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카페 취업 고객의 권기영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멘토님 오셨군요. 예, 반갑습니다. 재건 씨만의 멘토가 아니라 우리 구직자, 네. 모든 구직자분들의 그렇죠. 멘토입니다. 네. 자, 카페창 열려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 취업 원포인트 레슨에서는요, 다음 취업 보객이 카페창을 열어놓고요, 누구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 고민을 받고 있는데요. 맞아요. 카페 들어오시면요. 왼쪽 보시면요. 취업 Q&A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곳에 화면이요? 궁금한 점, 네. 고민거리 올려주시면요. 우리 고민 해결사분이 읽어보시고 네. 해결 방안, 정보까지 자세하게 제시해 주실 거예요. 고민을 어디에 털어놔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요. 네. 주저하지 마시고 이 카페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보객이 카페 또 한 주 동안에 어떤 고민 올라와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궁금해요. 첫 번째 고민부터 함께 화면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고민인데요. 제목은요. 22살 취업준비생입니다. 오셨어요. 조언 부탁드릴게요. 하시는데 네. 그래요. 저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22살이고요. 2달 뒤면 23살이 됩니다. 그래요. 한 살 더 먹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사실 예. 과는 서비스 관련된 호텔, 항공 이런 서비스과인데 저의 전공을 살려서 호텔, 백화점 같은 서비스직과 관련된 일을 1년 동안 하셨대요. 근데 처음에 호텔에서 일할 때 흥미를 잃었고 백화점에서 근무할 때도 일은 익숙하고 적응이 돼 있는 상태라 업무에 지장은 없는데 몸이 지치고 즐겁지가 않았대요. 네.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서비스직처럼 다 같이 어우러져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한테 주어진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하는 게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 같았대요. 오래 일할 수 있는 비전을 생각했을 때 서비스직보다는 사무직이 옳다고 판단하게 되었고요. 하고 또 오시네요. 그래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컴퓨터 자격증과 토익 등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신 상태고요. 하지만 사무직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거라 업무가 어떤 게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막상 진로를 생각하니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한 건 그나마 저의 전공을 살린 비서 쪽이나 회계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요. 일단은 서비스직을 전공을 하셨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안 맞다. 나랑 네. 안 맞다. 이런 걸 느끼신 거예요.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사무직으로 전환을 네. 하려는 분인데 워낙에 정보가 그동안 없으셨으니까 좀 고민이 되시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제 뛰어봐야지 내 적성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분은 그래도 빨리 자기 적성이 안 맞는다는 걸 좀 파악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글 쓴 거 보니까 유유가 많이 나왔어요. 일단 눈물이 되게 많으신 분이고, 네, 이게 좀 약한 분이에요. 멘탈이.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2달 뒤면 23살이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살 이제 조금 있으면 더 먹는다. 이런 것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시는 것 같죠? 네, 어떻게 나이 누구나 먹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23살이면 너무 어리지 않나요? 그렇죠, 그쵸? 어리죠. 아직도 어리죠. 굉장히 젊죠. 제 주변에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자기 본인의 성향이나 적성을 모른 채로 10년 동안 매니징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처럼 숫자에 능하고 자기 혼자 일하는 것이 능한 분이신데 10년 동안 일을 하셔서 대기업의 과장까지 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랬다가 지금 내 적성이 아닌 것 같아. 멘붕이 오시는 거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22, 내년이면 23, 굉장히 빠른 네. 나이에 고민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지금 기왕 이런 고민을 시작했으니까요. 본인의 직업 흥미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검사요? 검사요? 네. 예.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예. 자막이 나갈 겁니다, 지금. 네.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서 다양한 직업 심리 검사를 온라인으로 실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검사들 중에서 직업 흥미도 검사와 직업 가치관 검사 이 두 가지는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희 커리어 컨설턴트들도 사실은 이 두 가지 검사를 활용을 해서 구직자들의 원하는 직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업 선택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이 될 거고요. 질문 주신 분뿐만 아니라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업 그렇군요. 상담 결과를 보면 사람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는 것이 좋은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천성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하는 일에 업무가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억지로 하는 거는 뭐든지 안 되는 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직업 심리 상담 결과를 보고 자신의 성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감정 노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그 후배도 손님이 오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그게 스트레스 받아서 일을 그만두고 말았어요. 네. 그게 바로 적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의외로 적성과 흥미를 고려 안 하고 그냥 조건 정도 이런 네. 것만 보고 취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주변에도 계셨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고민 올려주신 분의 사연에도 혼자 일하느냐 여럿이 일하느냐 이런 부분의 적성에 있어서도 고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이 서비스 직종을 몸담아 봤어요. 어린 나이인데도 백화점에서 뭐 판매도 해봤고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는 일을 해보니까 그렇죠. 내 적성은 아니더라라는 거를 이미 파악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나마 전공했던 것이나 혹은 본인의 흥미인 회계 쪽에 일을 하면 어떨까요? 하고서 질문을 주신 건데 네네네. 제 생각에는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본인의 어떤 적성과 그런 그 전공을 살리면서 갈 수 있는 직군으로 비서직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 비서직 중에서 회계 업무를 주로 하고 그리고 숫자를 통해서 분석해내고 이런 업무를 하는 포지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본인의 큰 강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떤 일이든 직업에 대한 열정만 확실하면 결혼 때문에 그만두어야 하지 않나요? 이러면 어떨까요?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는 저력이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결혼 후에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예. 네, 오히려 비서분들 중에도 아이들을 출산을 하나 둘 다 하고서 그 자리로 그대로 컴백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껏 내 역량을 발휘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분은 뭐 일단 본인의 어떤 적성을 빨리 파악했다는 거,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어떤 그에 따른 직무 능력을 키워보시고 또 도전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적성과 흥미 먼저 고려하시고요. 구직은 원래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 그렇죠. 부분 먼저 고민을 해보시면 나중에 좀 하나하나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고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볼까요? 어떤 고민 올라와 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웃소싱과 중소기업 중 어느 곳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네요. 일단 30대 초반이시고 3년간 아웃소싱에서 일을 하셨대요. 근무 조건 보면요. 9시에서 6시까지고 50분이라고 10분 쉬는 식이고 5일째고 빨간 날 전부시고 연봉은 보너스까지 1,900만 원 정도고 그런데 운 좋게 자판기 제조업체 품질 관리로 면접이 합격을 했는데 연봉은 비슷하고요. 그것도 5일째고 5시 30분 퇴근이고 뭐 업무는 수입 검사, 협력업체 대응, 인증 뭐 이런 거고요. 그런데 칼퇴근, 주말, 공휴일 다 쉬고 상사도 없어서 스트레스도 없는 곳에서 일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직하려고 하니까 또 그 부분이 걱정이 되시나 봐요. 나이도 있고 경력 인정해 주는 곳에서 오래 다녀야 하는데 휴 하고 한숨을 또 쉬셨습니다. 네. 일단 저기 멘토님, 우리 일단 아웃소싱에서 일하면 그렇게 큰 간섭이 없이 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는 중소기업 들어가서 그렇죠. 이제 조금 남의 어떤 눈치도 봐야 되고 협력 관계를 좀 해야 돼서 그게 좀 부담이 오나 봐요, 이분은. 그렇죠. 예. 그런 부담감에 일단 글을 올려주신 건데 예. 사실은 우리 소위 말하는 땡보직이라는 거 있잖아요. 땡보직. 네. 예. 그런 직군에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 옮기시면서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근데 어떤 직업이었을지 참 궁금하죠. 그렇죠. 궁금해요. 네. 10분씩 일하고 또 다시 일하고 50분 일하시고 네. 근무 조건은 좀 네. 좋았던 것 되게 같아요. 좋았던 네, 뭐 네. 인형 눈 붙이고 그런 거 아니죠? 예. 50분 붙이고 10분씩 이런 게 있어요. 예. 학교일 수도 있고요. 네, 학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아웃소싱이 업체에서 본인이 일하는 것이 좀 불안해서 미래가 불안해서 옮겨서 지금 이직을 하시게 되신 건데 네. 하시게 되는 일을 보니까 자판기 품질 관리하는 업무고요. 수입 검사 그리고
협력 업체 대응, 그리고 인증하는 일을 하시게 되신다고 해요. 근데 네.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맡게 되는 업무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어떤 것이 더 전문적이냐.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대체할 수 있는 일이냐, 혹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냐, 그 선택의 기로일 것 같아요. 네. 이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계속해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어떤 포지션이나 나만의 한 칼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한 살이라도 나이가 젊을 때 이렇게 이직하셔서 나만의 전문성을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새로 맡으실 업무에 대해서 이제 어떤 능력을 좀 키우면 좋을지 그 부분도 좀 조언해 주세요. 네, 새로 맡으실 일이 품질 검사 관리, 협력업체 대응, 인증의 일이라면 그렇죠. 그 안에서 사람 간의 어떤 협력을 하는 거, 그리고 설득을 잘 해낸다든지, 혹은 기계를 잘 다룬다든지, 분석이나 어떤 자료 정리를 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만의 전문성을 더욱더 개발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고민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동안 해왔던 일이 결코 뭐 헛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이든지요, 다 사회생활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요, 어떤 예, 일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또 나이도 있으시고 네.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이라 제가 더 괜히 이렇게 또 도와주고 싶고 이런 생각이 동별상량. 예, 같은 나이 있는 네. 사람으로서. 경험은 다 중요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다음 고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네. 고민일까요? 화면 통해서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제목만 볼게요. 네. 인적성 문제 풀 때 문제풀이 방법, 노하우 관련 질문인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인적성 문제 푸는데 언어 추론 문제 해결 문제가 만만치가 않다. 대충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내용이 긴데요. 요약을 해보면 그냥 인적성 문제 풀이가 너무 어려워서 맞아요. 유형별로 좀 알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삼성도 SSAT를 이제 실시를 했고요. 예. 10만 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한마디로 지문을 좀 먼저 읽을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정답 본 다음에 쭉 훑어볼지 어느 게 더 좋습니까? 맞아요. 수능 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냥 지문 한번 대충 쑥 훑어보고 네. 바로 문제 풀었어요. 오, 이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네. 한 가지는 이런 경우처럼 추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문에 주어진 내용 안에 정답의 문항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지문 내용 안에 정답의 문항이 들어있지 않고 추론을 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파악을 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추론을 해야 되는 내용의 경우는 미리 지문부터 그 정답부터 살펴본다고 해서 지문에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지문부터 빠르고 집중해서 훅 훑어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정답 문항을 하나씩 대응해서 지워나가는 형태가 시간 관리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건 사실 또 권경 멘토님만의 노하우고요. 네. 실제로 기출문제 같은 거 풀어보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또 생기지 않을까요? 저절로 생기죠.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많이 풀어보고 많이 내가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그걸 효과적으로 판단해내는 게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네. 추론이 필요 없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추론이 필요 없는 문제의 경우는 언어의 경우 우리 옛날에 과거에 잠깐 생각해 보면 긴 지문의 경우에 네. 정답 문항은 한 5개로 짧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짧은 문항에 무엇이 주어져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한 다음에 위에 가서 하나하나씩 대입해 보는 것이 빠를 때가 있습니다. 문제 먼저. 그렇죠. 그럴 오.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또 그런 그래요? 방법이 있었네요. 그때 다시 내가 돌아와서 시험 보고 싶네요. 네. 인적성 검사 문제 어떻게 풀어야 좋을지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부분은 시간이 좀 많을 때요, 멘토님. 그렇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네,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 하나하나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고민 올려주시고요. 네. 취업 보기 카페 권경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